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업 아이템 특강을 맡은 대원보스템의 김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영국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막연한 창업 아이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5년 후 당신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신 지 있는지요? 어쩌면은 실효가 지난 구시대적 사고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막연한 희망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정보의 시대에서 고객들이 필요로 한 뭔가 창업을 준비하시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회사의 가치를 돈으로 표현한다면은 미래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죠. 보통 10억 달러 규모의 기업이 된다면 어떨까요? 대단한 것 같죠. 약 1조 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어릴 적 여행 갈 때, 소풍 갈 때 코닥 필름 몇 개는 다 이렇게 챙겨 가셨죠. 그 회사가 10억 달러 가치의 기업이 되기까지는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불과 24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스타벅스도 24년 만에 10억 달러 가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빠른 시대가 빠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가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은 10억 달러 가치의 기업이 되기까지는 딱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에 서고 전쟁의 표에서 이제는 기술과 자본과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 정상화에 갔다는 거. 40년 만에 GNP 400배, 88 올림픽을 통하고 월드컵을 통하면서 이제는 당당히 수출 10위권 안에 국가 경쟁력이 상위인 나라에 진입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상에 섰습니다. 이 사실을 직시해야만이 선진 시민으로서의 인식을 갖춰야 개인도 나라도 품격을 옳은 대접을 받고 메이드 인 코리아 왜 이리 비싸? 메이드 인 코리아 문화적 성숙도가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창조력으로 품격을 높여가야만이 이 정상에 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것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우리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창조. 여러분들은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마도 여기서 그래서 창업 관련 이 교육을 듣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천재와 창제. 우리는 천재다, 영재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영재고등학교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거는 선정적 타고나는 것이고 이제는 창제와 수제 이건 후천적 노력과 경험으로 만들어지고 누구에게나 만들어질 수 있다. 21세기 창제의 세기 이제는 엄청나게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창조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진다 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의식은 자료 수집, 조사, 암기, 많은 추론, 조합 이렇게 해서 의식 사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무의식 사회는 용광로, 융합 많은 여러의 조합이 전혀 새로운 것에서 만들어져서 이게 수속적 사고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증이 되고 실행이 되는 과정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감정지능을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보자고요. 신체운동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 자연친화지능 이것이 결국 감정의 그 지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가졌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느껴보면서 이제는 감정을 높이고
감정을 행함으로써 창조적 이렇게 뒷받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정지능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서 우리는 잠재력, 적성, 소절 이렇게 있습니다. 감정은 하고 싶은 것, 관심, 해보니 잘 되네? 이거 참 즐겁게 하면 참 좋겠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감정지능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대화를 나눠봅시다. 우리 당신은 현재 몇 살이십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걸 해봤지. 지피는 데가 오직 한 가지 이것밖에 몰라. 정상은 하나뿐. 당신이 보수를 받고 있는 재능은, 그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재능은, 이제는 1점 집중하는 것이 더 큰 걸 얻고 더 그걸 받을 수 있는 재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창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창조가 될까? 이 보시면은 전두엽이 있죠. 전두엽이. 저희들이 고속도로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누가 와서 데려갑니까? 견인차가 와서 이렇게 데려가죠. 그렇듯이 우리는 전두엽이 이 나머지 이 부분들을 끌고 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창조와 감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잡다한 것을 버려라. 버리는 힘을 길러낸다. 집에도 요즘에 정리하는 이 직업이 생겼더라고요.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들은 대부분 입지 않는다. 버리는 건 좋다. 그래서 실제로 버리다 보면은 정말 아끼고 좋은 것들은 또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단순 명쾌하게 하라. 너무 목표를 거대하게 생각하면은 아무 잡아지지 않습니다. 또 전체를 머릿속에 급한 것,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한다. 장기 비전, 단기 비전, 집중력을 균형 있게 맞춰가야 된다. 레드존까지 밀어붙여라. 즉 부활을 걸어라. 고통, 시련이다. 하늘이 나를 시험한다.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의 승패가 크게 될 찬스다. 핍박받은 민족이 강합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향해 작은 것에 사여 달성감, 자신감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한 가지 주제를 자나깨나 생각한다. 잠재의식의 용광로 속에 믹서기처럼 여러 가지를 조합하고 하나로 묶여져 사과와 배를 믹스하듯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다. 이게 우리 뇌의 자동 유동 장치라고 합니다. 또 하다 보면은 지겨울 수 있거든요. 지겹거든 초심으로, 처음 시작할 때 설레임으로,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흘러가고 또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중 대상에 애정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갖춰 간다면은 더 큰 우리는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자, 그러면은 잠재력 안에서 찾는 발견력은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늘이 준 것 이것도 아닙니다. 마법의 힘 아니고 IQ와 관계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학력과 관계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학교 성적과 관계 있다 이것도 아니죠. 잠재력은 써보지 않고는 잘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이 질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임팩트 잘 아시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야구, 골프, 테니스 이건 딱 감각적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 우리 보러 가시면은 딱 맞는 순간 이건 홈런이다 느낌 오듯이 또 그 쾌감을 느끼면서 도파민이 나오고 엔돌핀 나옵니다. 3할 타자 전설의 선수입니다. 또한 연봉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들도 70%는 헛스윙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양이 질을 만들어낸다. 운동선수들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주어지더라도 잘하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은 왜 공부를 잘하나 한번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힘들다 이걸 다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골프 친다 해서 금방 잘 치지 않고 야구한다 해서 금방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운동선수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고 고비를 넘기면 쉽고 재밌다. 네? 임계점을 넘겨나면은 또한 절로 하고 싶어진다. 이 맛을 알아야 운명의 갈림길에서 내가 성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애 들면 시냅스 연계, 새로운 해로 흥분과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생각도 안 한 영감이 떠올라 그 순간을 느낄 수 있다. 세로토닌, 도파민, 잠재 능력이 절로 우리 열리는 거죠. 우리는 어떨 때 세로토닌이 많이 나옵니까? 집중할 때, 딱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또한은 작업 흥분, 또한 그 도파민이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우리가 농구 선수가 3점 슛 할 때나 우리 야구 선수들이 딱 쳤을 때 뭔가 느낌으로 딱 홈런이라고 할 때, 또 많은 테니스 선수들이 이렇게 할 때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창조적인 것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함에 있어서 발견할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발견하는 것이다.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걸 찾는 것이다.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시면은 쓰레기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고속도로 가보시면은 분리수거하는 이름을 딱 적어놨습니다. 이름도 어떤 곳에서는 색깔로도 구분해놓고 했는데 결국은 글자 하나 써놨는데 사람들이 분리를 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줬더만은 사람들이 따라온다. 즉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힘을 가져야 된다. 창조는 문제의 발견에서 시작이 된다. 문제는 주인의식, 책임감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디슨은 그 수만 번의 실험을 해서 오늘의 그 불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발견을 하는데 막상 그냥은 이 발견이 잘 안 되거든요. 한번 힌트를 한번 보자고요. 가설이나 기준이 보이는 힘을 결정한다. 상관관계를 보면은 길에 빈 택시와 경기, 예. KTX 특실과 빈자료의 경기 맞는지 검증해보고 그 다음에 선입관을 버려야 합니다. 5만원짜리 설마 떨어뜨릴까? 나는 줍는다. 그러나 5만원짜리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통공계를 바꾼다. 새로운 식당을 가본다.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 본다.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본다. 이런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만리독서, 만근독서라는 그 말을 하거든요. 결국 여행을 통해서 독서와 마찬가지다.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창조적 힘을 가져갈 수 있다. if를 많이 저걸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쉽게 납득하지 마라. 오래 그러니 왜 식당에 가니까 전골에 대중소가 없을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우리가 음식에서 대중소가 나왔듯이 뭐든지 창의성을 가지면서 내 스스로가 이걸 왜 넣을까? 의문점을 많이 가지면서 또한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하동, 남해, 뭐 전주, 충주 이곳들은 뭔가 그 자연이 많이 어우러져 있고 사람들은 뇌를 많이 깨워줄 수 있는 곳 같습니다. 이런 곳들을 여행하면서 참 좋고 또한 우리 김lin국 교수님께서는 자전거를 좋아하셔서
낙동강 일주도 하고 가시던데 강을 따라가면서 또 뭔가 이게 사색에 잠기면서 새로운 발견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꿈꾸는 멋진 사업 아이템도 찾아내지 않겠나. 또한 내가 아이템을 찾은 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면 정상에 세울 수 있을까? 2등이 아닌 1등의 기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로 가면 참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짜릿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공이나 발상의 순간에 우리는 뇌에 불이 번쩍 번개가 팍 치듯이 이렇게 후레쉬가 나오죠. 이럴 때 서릿한 짜릿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참던 오줌을 싹 사고 나면 그래 그거야 잘했어 되듯이 이 기분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 순간을 느끼면은 이런 기분을 느껴보려고 우리는 또한 짜릿한 반응을 생각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작은 성공이 큰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불부터 개어라. 왜? 작은 게 해결이 되고 나면은 작은 성공의 성공 회로가 결국 성공의 맛을 본 뇌는 도파민의 도시가 되어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절로 활동을 한답니다. 즉 자동 유동 장치가 된다는 거죠. 뇌는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게 실로 교모하게 만들어진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일어나면은 적은 거 하나부터 이렇게 실천해 가면은 우리 뇌는 참 행복해질 수 있다. 첫 번째 우리 피카소도 1930년도에 누드와 녹색빛과 상반신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았답니다. 그렇듯이 작은 성공이 큰 성공으로 간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의 발전사를 보면은 역시 우리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창의력을 많이 발휘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 잘 기억나죠? 역경을 헤치고 나오면은 성공은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한테 어려움이 당하고 창업을 해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 해치고 나왔던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성공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다.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아마도 금메달은 낼 거야. 누가 나의 금메달을 가져가? 운동선수를 한다면은 금메달을 내 목에 건다. 그 다음에는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나는 가슴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조국의 자녀임을 느낀다. 그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미 그 승리한 모습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결국 장제로의 길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했는데 어쩌면은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는다 하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관계 없는 것들끼리가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미국 자동차 시장 도요타가 어디서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냐 그러면은 육속간 작업 방식이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이렇게 쭉 컨베이어가 돌면서 쏘는 계속 하는데 거기서 고기가 이게 작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도요타에서 컨베이어 방식으로 자동차에 조립 라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고도 두지 않고 당일날 몇 대 생산할 것이다 하면은 그날 몇 대 분량의 재고가 아침에 탁 들어오는 거죠. 또한 우리 현재 보면은 그 편의점 같은 데도 가보면은 딱 진열을 해놓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런 곳에서 많이 이렇게 가져와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발상은 그럼 또 언제 잘 되나? 우리가 이제 늘 독립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발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멍하게 이렇게 우리 말은 멍 때린다 이럴 때 꽉 막힌다 생각될 때 나에게 뭔가 제약이 있다고 생각될 때 머리가 헐렁할 때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혼자일 때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바다를 간다면은 우리 발상도 많이 나오지 않나. 발상의 그 힌트는 아이디어 워킹, 또한 사람을 만나서 좋은 대화를 하더라도 장소를 바꾼다. 그 다음에는 오감을 써라. 오감을 쓰고 발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의 골든 타임을 가져보고, 과제를 설정해보고, 발상을 책에서 얻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해가는 거죠. 발상의 힌트는 인간 사회의 발달사를 보면은 수렵 채집 기간이 약 45만 년, 농업이 10,000년, 산업이 300년, 정보는 30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드림, 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죠. 잃어버린 것, 감성. 감성을 때로는 많이 잊고 살죠. 그런데 정보 30년 동안에 우리는 많은 발전해왔지만은 반도체가 어느 해 총 매출이 231조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리포터는 5년간 매출이 308조였답니다. 얼마나 문화적 가치가 큰지 잘 느껴지는 부분이죠. 자, 그럼 우리는 감성적 이 생각을 가지려면 어떨까 볼 때 20세기만은 자뇌가 발전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었다. 언어적 사고, 판단, 이성지성, 논리적 합리성, 유효성. 그러나 이제는 21세기는 어쩌면은 시각적, 이미지적 사고.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글로 이렇게 많이 광고도 했지만 지금은 시각적으로 신한은행의 어떤 그런 광고 영상을 본다면은 또 이미지적, 또한 그 사람의 감성을 자아내는 거죠. 뭔가 음악을 쫙 틀어주면서 갑자기 마지막에는 뭔가를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 앞부분에 감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온 그 부분들도 함께 좋아하는 거죠. 또한 비합리성, 신비성, 무교적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운해는 결국은 21세기 큰 영향으로 가는 부분들이다. 그럼 왜 운해일까? 확실히는 모른다. 벌판을 달리는 기마, 유목민족들 이런 부분들이 논리보다는 감성을 더욱더 진취, 도전, 야성으로 가지 않았나 봐집니다. 어떻게 운해만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었을까?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교육을 안방에서 이제는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을 때 영상으로 통해서 다 교육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원격 진료도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 이런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이런 게 잘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양칼잡이, 우뇌와 자뇌를 같이 쓰는 거죠. 우뇌형이지만 필요할 때는 자뇌도 쓴다. 그간 우뇌를 억압해왔던 것이 이제 이공계나 플러스 인문화, 우뇌 플러스 자뇌. 결코 모범과 창조를 이렇게 잘 해내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은 한국의 그 민족이라고 합니다. 양칼을 쓰면서 대단한 실력파들이죠, 이제는. 컴퓨터는 자뇌 기능의 몇백만 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뇌의 창조적 사고는 제로입니다. 이제 오늘날 현란하게 발전하는 IT 시대에 상상의 꿈을 펼쳐야 된다. 자뇌적 컴퓨터 플러스 우뇌적 상상력으로 이렇게 헤쳐나간다면 좋은 아이템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우리 민족들은 대단합니다. 제가 나온 학교도 부산기계공고가 2019년도 기능올림픽 그 대상을 받았던데요. 16연패 기능올림픽 나가서 솜씨는 어디서 왔을까? 아마도 벼농사, 젓가락질, 젊은 감각, 순발력, 융통성, 총체적 재능의 발현이 아닌가. 이 또한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감을 잡았지 않겠나 하는 게
우리 민족들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창조성 함량을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금토일 중에서는 한 4시간 정도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일주일간 해왔던 것을 자기가 되돌아보고 자기를 힐링도 하고 또는 아이디어도 얻고 하는 게 참 좋겠다. 사색을 위한 조용한 공간을 확보한다. 자연 속이면 더욱 좋다. 창조는 혼자의 시간과 비례한다. 참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자기 공간이 필요하답니다. 대부분 아이 방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쓸 수 있는 방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조그만 곳이라도 혼자만이 이렇게 사색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참 좋다. 그게 안 되면은 금토일 중에서 집 가까이 있는 커피숍이라도 가서 그렇게 자기 시간만을 가져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비밀은 밤 10시부터 2시까지 나온다 그러네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해 주기도 하고, 밤샘 공부는 많이 한 기분 들죠. 그러나 남는 건 별로 없다. 오히려 짧고 길게 하는 게 참 좋다.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약 3배의 효과를 얻는다. 또한 우리가 일을 추진해 갈 때라도 미리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미리 그 다음날 할 일은 주무시기 전에 정리를 해놓고 자면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하네요. 자기 전에 내일 할 일을 정리해 보는 거죠. 제가 쓰고 있는 서리피 바인더에 보면은 오전, 오후, 저녁, 아침 이런데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시간들이 대부분 다 참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하냐에 따라서 자기 삶의 가치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회복 에너지를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야 창의성도 나오고 아이디어도 많이 나온다. 지치기 전에 쉬어라. 옛날에는 42.195km를 어쨌든 간에 1등으로 달리기만 하면 최고라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마라톤 완주하더라도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과학적인 휴식을 좀 자주 취해 주시면은 우리 아이디어에 나오는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부분들을 쭉 다 정리해 봤는데 그러면 과연 내가 창의성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걸 뭔가 창업 아이템으로 만들고 창업하신 분들 이거를 성과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먼저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즉 기록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먼저 꿈과 목표를 설정하자. 꿈의 중요성은 선명한 꿈을 가져야만 이룰 수 있다.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라. 그 다음 실현 가능한 꿈을 꾸라. 오늘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 5가지, 갖고 싶은 거 5가지, 되고 싶은 사람, 가족으로서 그레츠의 우리 또 사장님과의 나의 관계라든지 우리 직원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 한번 기재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10년간 역초적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은 희미한 목표만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은 약 60%의 사람들이었고 목표가 없다 이랬던 사람들은 27%의 극변하게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참 놀라운 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단기 목표를 쭉 작성해 갔던 사람들은 상류층 10%에 이렇게 산다는 것. 더 놀라운 거는 구체적인 단기 장기 목표를 만들어 갔던 사람들은 최상위층 3%에 살고 있다. 여러분은 이 중산층, 극빈층, 상류층, 최상위층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구체적인 단기와 장기 목표를 세워서 하나하나 이루어 간다면은 최상위층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디신지 아시겠죠?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이라고 합니다. 끝없이 도전하고
힘들지만 가보고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창업을 도전하고 개업되어 있는 이걸 정상에 세워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반드시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버트라는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팔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에서 자기는 팔을 보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저 자기 꿈만 보고 던진다고 그럽니다. 지금 에버트라는 선수는 꿈이 있다면 극복하지 못할 약점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수가 가장 약점이 뭐냐 그러면은 글러브를 오른쪽에 끼우만 있지 실제 공을 받기 어렵다는 거죠. 이분이 부단하게 오른손에서 왼쪽으로 공을 던지고 나서 퍼뜩 바꿔 끼는 것을 연습을 수없이 많이 했다 그러네요. 결국은 메이저리그 때 이 선수가 역시 안타를 딱 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던 선수가 공을 잡고 이 투수가 딱 1루에 가서 딱 그 야구 글러브를 순간적으로 바꿔 끼워가지고 잡으면서 이 경기가 끝이 났다고 그러네요. 우리는 꿈이 있다면 극복하지 못할 약점은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훌륭한 사업가가 되시고 좋은 창업이 되셔가지고 큰 성공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